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촉발했다. 이는 다수의 국가에서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은 반전을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세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자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이를 다시 핵심 에너지원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2월 발표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명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조했던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인다는 문구가 사라져 탈원전 기조를 철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전력 발전에서 75%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를 2040년 37%까지 줄이고 원자력을 3%에서 23%로 늘릴 계획이다. 다음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이다. 2001년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21년 독일의 전기요금인 킬로와일과 프랑스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21년 독일의 전기요금인 킬로와트시당 435.1원은 프랑스의 전기요금인 킬로와트시당 261.4원보다 50%가량 높아졌다. 원자력을 에너지 산업의 핵심으로 고려한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화석연료 비중과 안정적인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을 실시했다. 재생에너지의 가널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로 되돌아왔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독일의 사례는 원자력이 빠진 에너지 믹스가 얼마나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므로 에너지 수입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정될 것이라 예상했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자력 발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발전 단가를 자랑한다. 킬로와트시당 발전 단가가 50원대인 원자력은 200원대의 신재생에너지나 300원대의 석유 발전에 비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 다음은 원자력 발전 방법 및 공정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의 상용 원자력 발전은 가압 경수로 방식을 근간으로 한다. OPR-1000은 한국형 표준원전 모델이며 APR-1400은 OPR-1000의 운전 경험과 공학적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된 4000MW급의 진보한 경수로이다.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OPR-1000과 APR-1400의 에너지 생성 원리는 핵분열 연쇄 반응이다. 우라늄 원자핵이 쪼개질 때 열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나온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과 부딪혀 또 다른 핵분열을 일으킨다.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막대하고 꾸준한 열을 만들어낸다. 가압 경수로의 핵심적인 설계 특징은 1차 계통과 2차 계통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으로, 이는 핵분열 에너지를 직접 전달하는 1차 계통의 냉각제가 터빈을 구동하는 2차 계통의 급수와 혼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방사성 물질의 이동을 차단하는 방벽으로서 기능한다. 즉, 핵분열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다중의 계통을 통해 제어하며 물을 매개로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 및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대규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는 총 26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25,600MW 이상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0%를 꾸준히 공급하는 핵심 전력원이며, 대부분은 가압경수로, 일부는 캐나다형 캔두 방식입니다. 특히 한국 수력원자력의 원전 운영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부 연도에는 이용률이 96%를 넘습니다. 또한 현재 세울 3, 4호기와 신한울 3호기 등 3기의 APR1400 노영이 건설 중이며, 완공 시 4,000MW 이상의 용량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한국 원전 기술의 출발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그대로 들여오는 턴키 방식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 C사의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받으며 기술 자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3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 C4와의 기술 이전 계약으로 기초 설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개량한 OPR-1000을 1995년에 공동 개발했습니다.
셋째, OPR1000과 CE42 시스템 80 플러스를 참조하여 2001년 APR1400이 탄생했습니다. 즉, APR1400은 완전히 새로운 원자로가 아니라 CE42 기술 계보 위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한 모델입니다. 이 유산 기반 개발은 이후 지식재산권 분쟁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APR1400은 OPR1000보다 출력이 40% 증가해 1400MW를 생산하며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50% 연장됐습니다. 내진 설계는 0.3g로 50% 강화되었고 노심 손상 빈도는 연간 10만 분의 1 미만으로 10배 개선됐습니다. 241개의 연료 집합체로 구성된 확장된 노심, 인코넬 690 소재의 증기 발생기,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 등 여러 개선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APR1400의 개발 전략은 혁신이 아닌 진화였습니다. 기존의 검증된 설계를 바탕으로 위험을 줄이고 사업화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 덕분에 한국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3세대 플러스급 원전을 상용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해외에 의존하던 세 가지 핵심 기술은 한국 기술 자립의 마지막 걸림돌이었습니다. 첫째, 원자로 냉각제 펌프는 2010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둘째,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은 2013년 독자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셋째, 원전 설계 핵심 해석 코드는 2017년 개발 완료로 국산화의 마지막 조각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부품 단위에서는 100%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의 아키텍처는 여전히 CE42 기술 계보에 속해 있으며 원천 설계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산업부 내부 보고서에서도 APR1400과 미국 기술 간 유사성이 지적되었고, 이는 이후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실제 법적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은 사용 후 해결료를 원전 내부의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2030년 무렵 포화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영구 처분장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재처리 기술 역시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순수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습식 재처리는 금지되어 있으며 제한적 건식 재처리 기술만 연구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만으로는 장기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향후 SMR과 4세대 원전이 도입되면 폐기물의 종류와 양은 더 증가하게 되며 재처리 권한 확보와 기술 개발이 필수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565 기사업은 원전 1기당 13조 원, 총 26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이후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에 성공했고 유럽 시장 첫 진출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CE42 기술을 인수했기 때문에 APR1400은 자사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설계이며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한국의 제3국 수출에는 미국 정부 승인과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지만 지식재산권의 뿌리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한국은 원전 1기 수출 시 약 1조 1,400억 원 규모의 기술 사용료와 미국산 부품 구매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50년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 등 일부 시장에는 한국 단독 진출이 제한됩니다. 가장 큰 논란은 앞으로 한국이 개발하는 SMR조차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 원전 기술 개발에 미국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 종속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위한 결단이라는 관점입니다. 상업적 관점에서 이번 합의는 체코 사업의 최대 리스크를 제거한 결정적 조치였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향후 공동 진출 등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반면 주권적 관점에서는 굴욕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는 원전 1기를 팔 때마다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미국에 지불해야 하며 SMR 수출까지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한국 원전 산업을 미국의 장기 하청 구조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적 관점에서 기술 패권의 현실이라는 관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과 원전 기술 패권 전략이 결합된 외교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술 후발국이 선도국의 견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국제 구조 속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APR1400을 통해 상업용 대형 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 기술을 확보했지만 원천 기술의 일부는 여전히 해외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계는 대형 경수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는 ISMR과 4세대 원자로가 있다. ISMR은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대표적인 3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로 170MW 용량의 모듈 4개를 묶어 하나의 발전소를 구성하며 발전소의 크기는 기존의 APR-1400보다 약 100분의 1 정도로 작다. ISMR의 혁신 기술로는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담은 일체형 구조로 전력이 없이 냉각이 가능해 안정성을 높인 점. 기존 원전과 달리 냉각수에 붕소를 섞지 않아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맞추어 유연한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ISMR은 단순히 APR-1400의 축소판이 아닌 미래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과제와 기회에 맞춰진 제품으로 한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적응력 있는 기술 전략을 보여준다. 4세대 원자로는 203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혁신적 원자력 시스템으로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는 3세대 경수로형과 달리 4세대는 다양한 냉각제를 사용하는 비경수로형 원자로이다. 이러한 차이로 4세대는 3세대보다 높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진다. 물을 이용한 3세대 대비 끓는 점이 높은 냉각제를 사용하여 훨씬 높은 온도에서 운전이 가능해 발전 효율이 높고 대기압에서 운전이 가능해 압력사고 위험이 낮아 안전설비가 비교적 단순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으로 결성된 원자력 시스템 국제포럼은 6개 노형의 4세대 원자로를 선정하고 공동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중 소듐 냉각 고속로, 초고온가스로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하하고 있다. 소듐 냉각 고속로는 냉각제로 액체 소듐을 사용하는 원자로이다. 소듐은 끓는 점이 약 섭씨 880도로 물보다 훨씬 높은 열전도율로 효율적 열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3세대 원자로가 느린 중성자를 이용하는 데 반해 SFR은 고속 중성자를 사용하여 핵분열을 일으킨다. 사용 후 핵폐기물에는 처리가 힘든 플루토늄과 같은 초우라늄 원소가 존재하는데 소듐 냉각 고속로는 기존 원전의 중성자로는 분해하기 힘든 초우라늄을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태워 없앤다. 이 과정에서 골치 아픈 핵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이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 소듐 냉각 고속로는 사용 후 해결료의 재활용 및 폐기물 양 감축으로 순환 시스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초고온가스로는 불활성 기체인 헬륨 가스를 냉각제로,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며 원자로 출고 온도를 900에서 1000도씨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원자로이다. 초고온가스로 또한 고온 운전으로 열 전달 효율이 높고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초고온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생산은 물론 수소 생산이나 산업용 공정열 공급 등 비전력 분야의 활용이 가능하다. 우라늄 핵을 탄소, 이산화탄소, 실리콘 카바이드로 3중으로 감싼 트리소 해결료를 사용하여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을 최소화하고 초고온 환경에서 안전성을 확보한다. 현대의 원전 수출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이 아닌 각국의 외교력, 재정 지원, 산업 역량이 총동원되는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먼저 미국은 과거 원전 시장의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하는 팀 USA 접근법을 채택했다. 미국의 원자력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전력 생산은 4,452TWh이며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원전국이다. 현재 9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이는 96.9GW 수준의 출력을 가진다. 41기는 영구정지 상태이며 보그틀 3, 4호기가 각각 2023년, 2024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원전은 30개 주, 약 30개 전력회사에서 운영되며 평균 가동률은 90% 이상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원전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에 매년 약 80억 달러가 투입된다. 또 다른 원전 강국인 러시아의 원전 수출은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이 전담한다. 로사톰은 우라늄 채광부터 원전 건설,
운영, 해결료 공급, 폐기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산업의 모든 가치 사슬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전략을 통해 로사톰은 한때 전세계 원전 수출 계약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러시아는 36기의 상업용 원전을 운영 중이며 4기가 건설 중이다. 이러한 원자력은 러시아 전력의 약 20%를 차지한다. 주력 기술은 VVER 시리즈이며 최신 모델 VVER 1200은 수출용 모델로도 널리 사용된다. 러시아는 세계 원전 수출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터키, 이집트, 인도, 헝가리 등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10기 이상의 신규 원전 가동과 25% 이상의 원자력 비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원전 수출은 국가 차원의 거대 전략인 1대1로 구상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은 국영은행을 동원하여 파키스탄 카라치 원전 건설 비용의 82%를 지원하는 등 1대1로 파트너 국가들에게 막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원전 수주를 따내고 있다. 이는 원전 수출을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장기적인 지정학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2025년 기준 56기가 가동 중이며 26기가 건설 중이다. 정부는 3060 이중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확대를 핵심 수단으로 채택했다. 2035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150기가와트,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으로 CNNC, CGN, SPIC 등이 있고, 이들은 설계 건설 연료 폐기로 진행되는 전 주기 기술을 자체 확보했다. SMR 및 부유식 원전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프랑스의 전략은 국영전력회사인 EDF를 국가 챔피언으로 내세워 정부가 외교적으로 총력 지원하는 형태이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2030 계획을 통해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명시하고,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나서 EDF의 EPR 기술 수출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56기의 가동 중 원자로를 보유한 유럽 최대 원전국으로 원전 발전량은 2024년 기준 약 320테라와트시를 생산하며, 이는 전체 전력의 65에서 7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기존 EPR 외에도 SMR 프로젝트, 누어드가 진행 중이며, 사용후행 연료는 라아그 시설에서 재처리되고 70% 이상이 재활용된다. SMR 시장의 미래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전 세계 SMR 시장이 65에서 85기가와트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분석은 SMR이 단순히 축소된 대형 원전이 아니라 대형 원전으로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하는 기술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타국의 SMR 및 4세대 원전의 개발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자. 미국은 혁신적인 SMR 및 4세대 노형의 실증과 인허가 표준 선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누스케일 파워가 개발한 가압 경수로 기반 SMR 노형은 이미 규제기관의 설계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에너지부는 ARDP를 통해 민간 주도 개발을 지원하며, 테라파워의 나트륨 및 엑스에너지의 X200 등 4세대 노형의 실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성공적인 국산화를 바탕으로 3세대 및 4세대 SMR 건설 및 운영, 해외 수출을 병행하는 실증 중심의 공격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고온가스로 실증로인 HTRPM을 건설, 운전 중이며, PWR SMR인 SCP-100, 원전 링롱 1호를 건설해 시운전을 하는 등 SMR 노형의 실증 속도가 매우 빠르다. 향후 SMR 개발 및 차세대 원자로 실증 사업의 제14차 국가 5개년 발전 계획을 통해 약 9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4세대 노형에 걸쳐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제4세대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 대한민국 원자력의 강점으로는 APR1400, ISMR 등 독자 설계 능력 및 세계 수준의 운전 구축 역량 확보가 있고, 약점으로는 원천 설계 기술이 일부 외국 기술에 의존해 있으며,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안보 강화 흐름으로 글로벌 수요 증가되어 원전 수출 기회가 존재하고,
미국 및 일부 원전 강국의 수출 통제 강화 및 IP 통제 강화 가능성과 같은 위협이 존재한다. 이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은 기술력은 충분하나 독립보다는 자립의 단계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모든 기술을 완전히 스스로 확보하고 통제하는 기술 독립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안정적 성장과 글로벌 수출 확대를 달성하려면 독립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들 간에서 자립을 공고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국제협력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자율성이다. 지금까지의 원전 4호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